사운드 스피드 하나 둘 셋. 제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 맞아, 나 Q&A 영상 올렸었지? 이거를 또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Q&A 영상을 하고 미키 일어났어? 영화에 대해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띠링띠링. 킹스맨의 교회 씬 그거 진짜 원테이크로 찍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찍은 거는 원테이크,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끊지 않고 이어서 찍는 거를 얘기를 하죠. 영화 최종 완성본은 여러 번 찍은 거를 살짝 교차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CG로 살짝 붙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징그리님이 요 시바나 장인님이시죠? 그리고 청소 유튜버 클로버필드 곡성 리뷰를 인상 깊게 보고 둘 다 엉주님 덕분에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맥거핀이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로버필드는 맥거핀의 안 좋은 점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곡성은 맥거핀의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뭔 차이인가요? 이 외에도 저도 맥거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장센이라는 게 어떤 거죠? 하면서 몽타주, 맥거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되세요. 자, 그러면 차례차례 가보도록 하죠. 일단 맥거핀부터. 말 그대로 일단 떡밥이고 복선이에요. 그런데 복선이나 떡밥은 우리가 다음 장면에 이게 이런 장면으로 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총을 들고 나오면 저걸 누굴 쏘겠다, 아니 누가 저 총에 맞겠다, 아니면 이 총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다음 장면이 어떤 게 나올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맥거핀은 이 총인데 방아쇠를 탁 당기니까 라이터인 거야. 진짜 총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진짜 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랑은 전 상관이 없는, 전혀 뜬금없는, 아니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소품이라든가 어떤 대화라든가 어떤 설정들을 모두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의도를 전달을 했는데 그 의도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클로버필드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클로버필드도 굉장히 맥거핀을 잘 쓴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몽타주인데요. 몽타주가 뭐냐면 요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집 용어예요. 어떤 특정 장면을, 여러 장면을 같이 한데 모아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는 편집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로맨스물이라든가 드라마에서 이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놀이동산에서 하하하 이렇게 아이스크림 주고 풍선 날리고 하하하 스티커 사진 찍고 하는 한 1, 2분, 3분짜리 이렇게 영상이 수르륵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편집 장면이죠. 그래서 몽타주를 굉장히 잘 썼던 영화는 그 디즈니 업에서 오프닝이죠. 그러니까 두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고 아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현재에 오기까지 굉장히 그 대사 없이 쭉 이어지는 일생을 하나의 몽타주로 보여주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몽타주라고 합니다. 미장센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화 미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화 미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촬영일 수도 있고 조명일 수도 있고 소품일 수도 있고 의상일 수도 있고 분장일 수도 있고 어떤 배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미장센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 화면의 장식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서 어떤 의도를 담고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장면 구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노트북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요거 굉장히 심심하죠? 굉장히 심심한 사진이에요. 심심해서 약간 저기 레이반 선글라스를 살짝 가져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 놓고요. 요건 지금 내가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헤드폰을 살짝 또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한쪽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놔주고요. 라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줍니다. 살짝 준비를 해주고 배치를 해주고 카메라 한 대 더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노트북을 샀습니다 라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카메라도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카페인 것 같고, 테이블 모양도 봐서는 뭐 카페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장 하드도 있고, 음악도 그냥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헤드폰으로 듣는구나. 그리고 약간 뭐 이런 레이반 선글라스 이런 거를 살짝 보여주면서 약간 허영심도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미장센이라는 것은 화면 구성을 통해서 이 캐릭터나 어떤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 장면에서 뭘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미술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면을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아시겠죠? 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구나.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근데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화면을 꽉 채우고 구성하고 뭐 예쁜 것들을 배치하는 것만이 좋은 미장센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바로 데니시거의 한 장면이었어요. 바로 자, 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 주인공하고 이 주인공 마누라하고 다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나는 갈 거야, 나는 끝까지 수술할 거야 하면서 약간 부인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얘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알리샤 비칸데르 그 어떤 장식도 없어요. 벽도 굉장히 칙칙하고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레인지인가요? 뭐 이런 어떤 이 식탁을 꽉 부여잡고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주인공은 문이 열려 있고 문에 턱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언제든지 여길 떠날 수 있고, 그러니까 문 안에 들어와서 아주 가깝게 얘기를 하기 불안한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죠. 반대로 우울해진 이 알리샤 비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공허한 상태라는 것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장식으로 꽉꽉 채우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뺨으로써 이 배우들의 어떤 감정 표현, 이 장면의 어떤 의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입니다. 영화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각본, 연출, 배우들의 연기, 미술 등등. 저는 어떤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감독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이 자, 이 영화는요 스턴트 액션이 강조된 영화예요. 아니면 이 영화는 굉장히 화려한 CG를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뭐 이 영화는 뭐 굉장히 야한 영화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의도에 맞는 각본, 그 의도에 맞는 연출, 의도에 맞는 배우들의 연기, 미술, 소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과연 의도에 잘 맞게 가느냐. 최근 곡성을 너무 재밌게 봐서 매일 곡성 관객 수를 검색하고 있는데요. 검색을 하면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곡성의 제작비는 80억 원이라는데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왜 이렇게 큰 제작비가 들어가나요? 라고 이제 뭐 쓰셨습니다. 일단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진흥시키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촬영 장소를 섭외를 할 때 좀 도움을 준다거나 제작비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에 관련된 행사들을 말 그대로 관리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곡성의 제작비가 80억 원인데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제작비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적은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배우 몸값, 몇 달 동안의 교통비, 식비, 직원들 월급, 장소 섭외, 의상, 분장, 소품 말고 더 들어가나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촬영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빠졌는데 촬영 장비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촬영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빌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리는 비용이 하루에 몇 천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촬영 장비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 야외 촬영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 하루에 몇 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트 비용도 빠졌네요. 세트 비용도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엔딩 크레딧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2달, 3달, 뭐 길게는 뭐 6개월, 뭐 기획까지 포함하면 1년, 2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 월급 제대로 줘야죠. 좀 더 이 영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제작비 혹은 좀 더 많은 출연료, 좀 더 많은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그 이상의 퀄리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예산 영화예요 했는데 알고 보면 제작비가 막 200억, 300억이고. 근데 그게 저예산 영화가 맞아요. 근데 우리도 조금 그게 조금만 더 제작비가 조금 올라가서 스태프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관 갈 때 스포 안 당하는 팁이 있으신가요? 있죠. 일단